선정 방법. 이제 이것도 유형이 몇 번 나왔었죠. 주울열에 의한 부분. 예?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온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90도씨이다 보니까 주변 온도 40도씨를 고려해가지고 허용 온도를 50도씨까지만 봐라. 이런 전선의 허용 전류가 나왔었죠. 2장에. 근데 2장에 나왔던 그 90도씨라는 부분이 그 전선이 나선이 될 수도 있고 일반 CV 케이블도 90도씨입니다.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도 고려해줘야 되고 기계적 강도도 고려해줘야 되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허강기,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그게 단거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장거리에 대한 부분은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 다 답안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쪽에. 허강기를 외워주시라고요. 허강기,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단거리 성전선로에 대한 케이블 굵기를 검토할 때, 장거리는 이제 또 틀려지죠. 그건 또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이제 또, 챕터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점짜리로 나오는 것도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키워드를 갖다 딱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키워드는 이제 연구반 가서 보시는 거고요. 열화진단 설명드렸죠. 사선 상태, 활선 상태 내용 부분 다 많이 있습니다. 10메가옴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 예? 메가옴이 10메가가 될 수도 있고 20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니까. 성극비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분의 누설연료하고 1분의 누설연료인데 이건 DC 누설연료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DC 내압을 때립니다. DC 내압을 때려가지고 10kV를 1분간 때리고 10분간 때렸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누설연료에 대한 비율이 처음에 1분간 때리면은 누설연료가 별로 없겠죠. 1분 동안에는. 근데 10분 동안 때렸다는 거는 그 10분 동안 때리다 보면 얘가 절연 성분이 이제 그때부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받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누설연료가 흘러지는 비율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전류가 증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킥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됐다라는 거는 그건 뭐냐? 누설연료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극비가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건 사실 뭐 답안지에 쓰실 필요는 아닌데 실무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니까 실무를 하다 보면 실무를 하는 내용을 답안지에 써주시다 보면은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기 아래상에서 이런 건 넘어가고요. 예, 절연장 10메가고 여기 10분 있죠. 여기 정상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누설 전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상 케이블은 이렇게 튀어오른다. 킥 발로 찬다. 발로 차는 것처럼 이제 튀어오르는 게 킥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극비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비율이. 그래, 비율이 이제, 10분 후에 비율이 이제 커지게 되면, 성극비가 낮아지겠죠. 예? 성극비가 크다는 거는 1 이상이 된다는 건 10분의 누설연료는, 요 10분의 누설연료는 이겁니다. 1분의 누설연료는 이겁니다.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죠. 1.0이나 2.0 이상 커야 되는데 이 성극비가 낮아진다는 거는 10분 후에 누설전류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극비가 낮아지니까 그때는 그 케이블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는 거죠. 성극비가 1 미만이며 누설전류 절대치가 크며 킥 현상이 발생하며 전류 증가 현상이 발생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1호사급까지는 사용을 한다. DC 내압을 때리는 거. 그래서 보통 보시면 10kV를 케이블 내압 시험 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케이블 내압 시험은 아까 얘기했던 상용주파 시험도 될 수가 있지만 요거에 대한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직류 전압을 인가해서 DC 전압을 인가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와있죠. 뭐 1.5 이상, 1.0, 1.0 이하 판정. 그래서 1.0을 판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요주이다,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뭐 1.0, 2.0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시고요. 유전정접도 보시고 다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활선 탄델탄 이거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분방전 시험기 방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압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기기가 커지는 것 뿐입니다. 그냥 별것도 아니고 거예요. 내전압을 인가해야 되니까 전압이 큰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기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기기를 하는 장비는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애자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보시면 애자에 뭐가 있었죠? 초안을 해가지고 전개가 균일하게 되게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애자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이제 판넬 검사하러 가시면은 한쪽 끝에 애자 덩어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케이블 연결할 때 때립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퓨즈 같은 거 다 날아갑니다.
높은 전압이 인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퓨즈 같은 거 다 떼고, 이제 기초적인 것들은 연결 상태를 빼놓고 이제 때리는 거죠. 케이블 큐어. 큐어가 뭐죠? 예? 치유한다는 얘기죠? 페디큐어는 뭐죠? 예? 손톱 하는 거, 발해하는 게 뭐였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예? 그게 이제 저번에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건 뭐냐, 케이블 큐어니까 케이블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 예, 페디큐어라는 건 뭐냐, 페디큐어가 발인지 손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요 위에다가,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이제 칠하는 거죠. 매니큐어를 칠하는 거죠. 매니큐어라는 걸 하는데, 페디큐어가 발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나는데, 예? 케이블 큐어는 여기를, 네일이 저기였구나.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 큐어는 케이블 큐어 안에, 그러니까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게 뭔가 보충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아까처럼 이제 도체 부분에는 중간에 연선이니까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센 압력으로 이제 충진제를 넣으면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안에 절연체 부분에 약했던 부분을 얘가 또 다시 도체 부분을 싸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절연에 대한 특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성성과 절연청 사이에 실리콘 액체를 주입하여 절연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은 봤는데, 센 압력으로 이제 밀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현상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수명 연장 20년, 3.5배, 20년 연장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금액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하는 거는 봤는데, 그냥 뭐, 봤을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결해가지고, 뭐, 장치 밖에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컴프레셔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손실, 뭐가 있었죠?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성.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예? CC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게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유전체선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피선. 대체,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연가, 시스, 절연, 이렇게. 주요 케이블 종류. 이제 OF 케이블, CV 케이블, POF 케이블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여러분 예제. 그 예제는 반드시 보시라고요. 봐야지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본세에 있는 예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걸 한번 답안지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연금학 교재였고요.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셨으니까. 개통 구성 방법, 유르방수. 그거 쓴 겁니다, 그냥. 손실, 저항선, 유전체선, 그 다음에 연피선. 그림이 하나 딱 들어갔으면, 여기 딱 들어갔으면 한눈에 보기 좋았을 텐데. 이제 다른 답안지를 보시다 보면. 근데 이것들도 보시면 요건 지금 4장에 선로정사하고 코로나를 보면 이 수식 나오거든요. R은 58분의 C. 이 C가 뭘까요? 도전율입니다. 도전율이, 경동선은 얼마죠? 예? 연동선은? 경동선이 58분의 1. 잠깐만요. 반대죠. 경동선이 55분의 1, 연동선이 58분의 1,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37분의 1인가? 35분의 1인가? 그걸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나중에 사전에 나오는 그 수식이 다 나옵니다. 막 100%, 뭐 67%, 100%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넣어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지금 100%, 61% 나오죠.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이 여기다 지금 35분의 1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예? 35분의 1이니까 35 나누기 58 하면 됩니다. (35) 나누기 맞나요? 58? 61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수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수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수식을 다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알면은 더 내용을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지금 4장에 있는 건데 지금 3장에다 갖다 쓴 거죠. 이렇게. 이것도 지금 그림 그려주시고, 딱, 유전체선 그림 딱 이게 나와야죠. 이거 아까 옆으로 돌려서 그렸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렸고요. 보시면 되고, 이제 보이드에 대한 이 전기, 세 개의 전기의, 강도 부분 가지고, 전기 전위 경도까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전위 경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아까 케이블 구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피자처럼 잘라서 그려도 되는데 수박처럼 하나로 해서 그려주셔도 되고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왜? 이게 그리다 보면 이게 몇 줄을 그려야 되는지 나오니까. 요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그린 게 그리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동그라미로 그리다 보면 이게 그림이 더 커집니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넘어가고요. 나왔던 게 뭐 중성선, 외부 반도전층, 뭐 부푸름 테이프, 나오잖아요. 외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이건 동그라미로 그렸죠. 도체, 예, 수밀층, 내부 반도전층, 예, 절연층, 외부 반도전층, 반도전선 부푸름 테이프, 중성선, 차수형, 뭐 PVC,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해보시면 딱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도체, 뭘 쓰느냐? 구리냐, 알루미늄. 내부 반도전층, 뭘 쓰냐? 이건 전위 경도, 전하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절연체는 절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연소 온도는 90도씨까지 견딜 수 있게끔 만들었다. 외부 반도전층, 전기력선의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전기의 부분이고, 밖에는 전기력선이고, 그 다음 차폐층은 정전 차폐를 한다든가, 이런 거 부분이 있고요. 부푸름 테이프, 또 물,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진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외피는 외부에 대한 절연을 해주는 거죠. 내열, 내화,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건 이제 스트레스 콘. 아까처럼 스트레스 콘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전기력선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등전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틀려지죠. 등전이가 이렇게, 예? 스트레스 콘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등전이들이 좀, 요거에 대한 저기로 이제 작용을 하니까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케이블 발화 원인, 또 넘어가고요. 열화 원인, 아까처럼 내부 트리스트리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열적 원인, 화학적 원인, 기계적인 생물화학적 원인, 편단 접지, 양단 접지. 그림이 나와야죠. 무조건. 이런 건 그림 안 나오면 설명 안 되죠. 편단 접지니까 이쪽에다 접지를 했으니까 얘쪽에 접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요 접지한 기준으로. 예? 얘는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접지가 안 돼 있나? 양단에 접지되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헷갈리겠죠. 양쪽에다 다 접지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두 개를 해놓고 아까처럼 교락 접지처럼 어떻게 되죠? 두 개 본딩해가지고 밑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다든가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보다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좀 더 보기 좋겠죠. 크로스 본딩 접지, 여기 자세히 보시면 크로스 본딩 된 부분이 도체 부분이 바깥으로 걸려있죠. 예? 도체가 이쪽으로 걸려있죠. 여기다 이렇게 그렸을 때 잘 안 보여지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고 이것들도 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성국지수 이거 설명을 드렸죠. 킥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직면식, 관로식, 전력구식 그림 그려지고 설명해주고, 이건 전력구의 이제 환기부입니다. 한쪽으로 들어왔으면 한쪽으로 또 나가게끔. 중간에 제가 여기를 화장실 때문에 밑에 저기를 안 하고 밖에 화장실 때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여기 팬이 있습니다. 이렇게 팬이 있어가지고 인버터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연으로 인해 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케이블 보호 대책, 진동, 방지 나오겠죠. 방제 이런 식으로 환란. 가공전선의 보호 대체가 틀린다는. 가공전선은 진동과 도약관이 있었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케이블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죠. 진동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스네이크 배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예? 방제는 아까 방제 트러블을 한다고 그랬죠. 3, 4호 케이블은 방제 트러블을 덮어준다고요. 중요하니까 다른 것보다. 예? 케이블을 방제 트러프 내에 포털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급유장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넣어주고 빼주고, 왜냐면 그 3, 4호 케이블 이상에서는 전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오일을 이용해서 더 냉각을 시켜주는 1200스퀘어나 2000스퀘어 이상을 씁니다.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600스퀘어 이런 게 있습니다. 400스퀘어, 630스퀘어 이런 걸 씁니다. 근데 한정 같은 데 가면 이제 CV1도 지금 쓰고는 있는데 거의 보면 POF 케이블을 많이 쓰시는데 그 OF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1200스퀘어나 2000스퀘어를 쓴다는 얘기죠. 1200스퀘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이제. 예. 머리만큼은 안 되고, 주먹 큰 거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00, 조금 더 큰데, 이제 제가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요 정도 되거든요. 한락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지 대책 어떻게 해요? 상단에 고정을 하거나 중간에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프링을 이용해서 잡아주거나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 뇌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까 외부에서 했을 때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공동구 방제 대책 뭐 내용 나와 있으니까 여기 머레일 루프법 아까 이게 뭐였죠? 무슨 방식이었죠? 네? 휘스턴 브릿지죠. 쉐링 브릿지하고 휘스턴 브릿지하고 똑같은 방식이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휘스턴 브릿지고요. 쉐링 브릿지는 어디 나온다? 유정병정 탄델타에만 쉐링 브릿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림은 비슷하죠. 근데 얘는 저항만 있고요. 왜? 탄산사고만 보면 되니까 걔는 유전율을 봐야 되니까 C 성분이 들어가야죠. C 성분이니까 쉐링 뭔가 이제 공유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되죠. 공유한다니까 거기에 R과 C가 이제 공유가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요거 잘못 쓰면은 아는 사람이 이거 거버립니다, 이게. 예? 이거 애워서 쓴 거야, 뭐 이해하고 쓴 거야. 점수가 적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꼬투리가 잡히면은. 펄스 레이더. 여기 펄스가 1파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올 때는 2파가 이렇게 거꾸로 온다고요. 이런 그림들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오실로스코프로 보는데 이게 통신상에서 또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아시면 이제 모드버스 통신하게 되면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통신 속도 안 받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것들은 이런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 또 봐야 되고 회로 이론을 여러분들 아시는 게 전자소자들 뭐 이상이 생기는 걸 안에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생기는 그 전파, 반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원인을 이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기가 더 잘 돼 있어야 되겠죠. 회로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정정량법 나있고 케이블의 부식, 전식 나있죠. 유전양극법, 외부전환법, 배류법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서 대해서 뭘 써야 되겠다는 건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해서 애워서 써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방향만 잡아드리고 그걸 애우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다음 주면 까먹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해드리는 게 그게 조금 더 늘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건 뭐예요? 야, 이거 저기서 뭔가 얘기하면 내가 답은 못해도 제가 뭘 원하는구나 알고만 있어도 그 다음에는 뭔가 대처를 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뭐 큰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고 이렇게 방식지, 금속시치, 절연체, 심신해놓고 거기서 뭔가 나왔다. 수식 나와야죠. 대칭 나와야 되죠. 그림 나와야 되죠. 그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원래 이렇게 완전 접지가 되어 있으면 양단 접지 해가지고 시스 전압은 0이다. 예? 여기도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도 그림이 나와야 되고. 이상시 시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CCPU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이렇게 2페이지 정도 써준다. 그럼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다 보면 2페이지 반 정도 써주실 수 있고 3페이지도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부식 방지.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다 똑같으니까 직류전을 연결했다. 배류, 여기 직접 배류, 그냥 나간다. 선택 배류, 다이오드 썼다. 그 다음에 강제 배류, 여기다 외부 전원을 연결했다. 이렇게 3개를. 그림을 여러 개만 그려도 이 사람이 더 많이 안다는 거 보여주죠. 키워드 쓰고 그림 하나씩만 그려줘도 끝납니다. 예?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써주시되 그림을 더 자꾸 많이 그려라.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환락에 대한 대책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더 있습니다. 상단에 스토퍼 방식을 쓰는 부분. 예? 상단에 고정시키는 방법. 제가 보기엔 요거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고정을 해두거나, 예?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을 달아두거나, 이렇게 뇌뢰, CCPU 이런 식으로. CCPU가 있으면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는 게 낫겠죠. CCPU가 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레기 그림 3개 그려놓고 케이블 커버 해놓으면 끝납니다. 지중 케이블 뭐라고요? 휘스턴 브릿지. 당연히 이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고장거리 판단하는 부분. 예? 머레일 루프법에서 그림이 나와야 될 거고. 펄스 레이더 그림 나와야 되고요. 예?
임피던스 브릿지 해가지고 이거 그림 나와야 돼요. 다. 요거 아까 탐색 코일 이런 그림. 예? 500Hz 정도를 흘리게 돼서 귀로 듣는다. 그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전달 효과가 틀리니까. 이런 것들 증명하셔. 나오고요. 이것도 증명하셔. 이게 브릿지로 해서. 예? 다 곱하는 건 같다는 얘기죠. OF 케이블 그림, POF 케이블 그림, CV 케이블 그림. 이런 식으로. 이것들도 아까, 요건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다 보니까 초전도 케이블에 대해서 넣고 인계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항이 뚝 떨어진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전력구, 배치,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밍 레이쇼 몇에서 몇 D였죠? 예, 15%를 보라고요. 3이니까, 3개가 들어갔으니까, 예? 15%를 보라고요. 2.85D에서 3.25D. 제밍 레이쇼 나오면 그 수치가 안 나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림 그려주시고. 11케이블. 예? 뭐가 있었죠? 전기 열화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압에 대한 트립 조건들이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인데 전기 트리 안에는 보이드 트리도 있고 보타이 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요건 이제 케이블,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사실. 케이블 절연체 개선하기 위해서 이중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냐.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요 그림이 들어가줘야죠. 절연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개 부분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강도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게 한 부분이. 요거는 이제 의미는 없고요. 손실 영역, 저항선, 유전체선, 연피선. 여기다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효과가 좋죠. 한 방에 해결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식이 나와야죠. 유전체선 수식 나와야 되고, 연피선 수식 나와야 되고. 예? 케이블 옵셋. 요거를 공률 반경을 중국의 옵셋이다 나왔고요. 제밍 레이쇼 2.85에서 3.15D 딱 나와야 되고요. 예? 요 밑에 수치까지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죠. 2.16D 플러스 30. 요거는 왜냐면 이게 너무 작아지다 보면 나중에 삼각형의 반경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치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배우셨던 이제 가공 송전선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제 지중 송전선에 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또 요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송전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지중 송전부만 발췌를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유침지, OF, XLPG, POF, 수저 케이블, 직류해적 케이블, GIL, 반합성, 초전도 케이블, 3계형 케이블, 반도전청 이런 용어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가 있네. 3계형 케이블 뭘까요? 3개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트리플렉스니까 트리 현상 아까 보셨죠? 나뭇가지 현상처럼 뻗어나가는 현상, 열파계, 종탄성 개성, 직선 접속, 유지 접속, 종단 접속, 조립식 접속, 프리몰드 접속, 스트레스 콘,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하는 부분. 영국은 뭐라고요? 납땜이라고 해요. 시스 유기전압은 뭐라고요? 도체의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시스의 전압이 유기된 현상이 시스 유기 전압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시스 유기 전압 방지 대책? 접지를 한다고요. 접지를. 예? 일단 접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있으니까 그걸 접지를 해서 전압을 낮추는데 접지를 하고 나서 편단 접지, 양단 접지, 크로스 번드 접지가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스 유기 전압 밑에 이제 편단 접지, 크로스 번드 접지가 나오죠 지금. 양단 접지는 순환 전류가 흐르니까 크로스 번드 접지가 나오는 거고. 절연 접속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CCPU 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한 절연통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달려 있습니다. 급유조, 압력유조, 아까처럼 PT, 프레셔 탱크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압력을 이제, 해주는 부분이고, 급유조는 오일을 이제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벨로주, 압력유조는 그 안에 벨로주를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허리에 주름이 있듯이. 그럼 거기서 압력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GIS도 중간에 벨로주가 있습니다. GIS하고 GIS 연결하는 데 보시면 주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게 벨로주입니다. 왜? 그 주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위에 볼트로 이렇게 쪼여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쇳덩어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열에. 얘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벨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홀, 핸드홀, 트루, 이제 용어 아시겠죠? 풀링 그립은 아까처럼 땡길 때, 케이블을 땡길 때 앞에 이제 해주는 부분이 다 제밍 레이쇼 나왔고, 백텐션,
백으로 텐션, 장력이 걸리는 겁니다. 케이블 이제 그 안에 이제 포설하다 보면은 장력이 걸리거든. 그래서 그 장력을 봐가면서 이제 조절합니다. 가공송전선 때 봤던 그 트랙터 같은 데서 바퀴를 떼내고 위에다 올리면 돌아갑니다. 저도 운전해봤는데 경운기처럼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거든요. 이거 땡기면 드르륵 하고 이제 경운기처럼 올라가다가 이걸 또 놓치면 이제 브레이크 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로의 도통시험은 여러 번 합니다. 언제? 케이블 맨 처음에 ELP관을 깔고 나서 한번 도통시험 하고요. 그 다음 묻어놓습니다. 묻어놓고 한번 도통시험하고, 그 다음 나중에 와서 케이블을 다시 포설하기 전에 한번 도통시험을 합니다. 그 도통시험을 하면서 케이블을 끌 수 있는 이제 와이어를 이제 그쪽에다 삽입을 하는 거죠. 그 와이어가 삽입이 되고 나면 그 와이어를 삽입하기 전에 뭐 끈이 들어가고요. 끈 뒤에 와이어가 들어가고 와이어 끈 맨 뒤에다가 이제 폴링 그립을 이제 걸어가지고 그 쇠로 된 와이어링을 당기면서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도통시험을 실패를 하면은 땅을 또 파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도통시험에 실패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와이어 들어간 거리가 나오니까 그 지점만 파면 되는 거죠. 옵셋, 스네이크 부설, 팔라, 케이블 입수각, 관련 스페이서, 크리트, 아까 받침대라고 했죠. 행거, 예? 이런 부분 나올 거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원식 감지선, 이런 거, 부표, 육표 이런 것들은 물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머레이르프법, 지락고정 번임, 펄스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디케이법, 고장점 정밀탐지법 다 나오죠. 요거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 분석기. 가스 안에 어떤 열화가 되거나 그러면 가스 안에 성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걸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배기가스 분석하죠. 자동차. 똑같죠. 수분 측정기. 수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전기가 통하겠죠. 전기가 약해지니까. GIS 가스 안에 수분 측정을 하는데 얘가 몇이었다? 100mmH였나? 제가 단위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150 그 정도 될 겁니다. 세제곱 입방미터당 어떤 있는 수분의 개수, 면적 개수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했던 건 파나메트릭사의 MMS 35IS인가? 그 장비가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인데 별거 없거든요. 그냥 이쪽에서 밸브 연결해서 해가지고 빼면은 거기 이제 수치가 이제 GIS 쪽에서 연결해가지고 빼더라도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저 뒤에서 보충을 해준다. 왜? 탱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뺀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밸브 잠궈도 되고, 거기서 나오는 또 밸브를 가지고 SO2, 이산화황을 또 체크를 해가지고 또 안에 여부를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절연유 내압 시험기 같은 건 이제 처음에 절연유를 딱 충진을 하고 나서 이 절연유가 새 건지 아닌지, 엔진을 찍어보면 색깔이 좋죠? 나중에 오래되면 시커매지죠? 점도도 떨어지고. 얘도 똑같습니다. 내압을 때려보면은 딱 보기에도 이게 깔끔한 거는 내압이 잘 나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시커무리하죠? 그럼 내압 때리면 내압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떡하냐? 엔진을 갈듯이 변압기도 오일을 갈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는 오일을 갈아주고 나서 진공을 걸어줘야죠. 왜?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넣어놓고 이제 필터링 해가면서 계속 진공을 걸어가지고 공기를 빼내서 진공 건 다음에 이제 다 연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위에 가로막도 설치해놓고 콘서베이터 안에, 그리고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실리카겔을 다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GIS 안에도 실리카겔 다 들어갑니다. 안에. CT, PT 안에 제가 다, 그것도 이제 개보수 공사할 때 제가 다 들어가 봤더니, 안에 진짜 실리카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다시마 넣을 때 보시면 이렇게 통 이렇게에다 다시마 넣어가지고 물에다 넣었다 빼죠. 그것처럼 거기도 이제 안에 그런 쇠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실리카겔을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안에다 넣습니다. 사진이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게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틈틈이 다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매설물 탐지기, 엔드갬, 타이핑기, 펜슬링기. 펜슬링기는 뭐냐? 지중 케이블을 연결할 때 펜슬링, 연필깎이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케이블하고 이 케이블을 붙이려면 펜슬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유리로 된 걸로 다 깎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이제 기계를 갖다가 걸어 놓더라고요, 양쪽에. 그러면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준치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쓰는 것 뿐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드렸어도 다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연금 뭐라고요? 납땜한다고요? 보시면 됩니다. 실수 유기전압, 수식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다 그림 보셨던 거죠. 편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 절연 복석함. 여기 나오죠. 대지간 접속 방식, 교략 접지, 교략 비접지가 나온다. 이게 절연 접속함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쓴다 이거죠. 예? 교략 접지, 교략 배지지. CCPU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부분이에요. 절연통 보호 장치. 이렇게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다. 프레시 탱크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 아까 뭐 제가 에어컨 정도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벨로우즈형은 여기 뒤에 보시면 주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안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안에 주름들이 있다는 얘기죠. 6번이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주름이 있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틀려진다는 얘기죠. 겉에서 봤을 땐 없고 이런 주름이 있다는 얘기고요. 절연 커넥터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밸브 판넬. 이건 제가 못 봤던 것 같고. 발신, 수신 뭐 이런 것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거 주의로 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케이블을 풀면서 어떻게 된다. 이쪽에서 윈치에서 한쪽에서 감아주고요. 이쪽에서는 당겨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당겨주는 겁니다. 당기는 거는 와이어로. 그렇기 때문에 백텐션이 걸린다는 게 여기서 장력이 너무 세게 걸리면 얘가 케이블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력을 봐가면서 저쪽하고 무선으로 해가면서 저기를 합니다. 워키토키로. 그럼 안에 여기는 활차를 해놓고 여기서 집어넣는 사람 뭐하냐. 여기서 열심히 그리스 바르고 있습니다. 밑에서. 예? 요거를 이제 세 개를 갖다 놓고 앞에 거 빼고 왜냐면 이 장비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요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위에다 활차만 연결해서 당겨서 쓰면 됩니다. 그냥. 구조를 처음에 할 때 세 개를 한꺼번에 구조할 때도 있는데 하나 빼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합니다. 전력근의 부설, 매널, 뭐 파이형, 트루프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뭐냐면은 풀링 아이, 예? 앞에 눈처럼 생겼죠? 케이블 끝에 이렇게 쇳덩어리를 아예 걸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예? 커넥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당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케이블을 다 포설하고 나면 이제 잘라내죠, 이제. 이제 폴링 그립이 뭐죠? 뭐 손으로 잡을 때 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을 때, 폴링 아이 같이 안 돼 있을 때, 이런 거는 경량 같은 거는 요 앞에다 이렇게 그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당길 때 힘을 받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경량의 케이블 부서실을 사용한다. 아니면 풀링 아이에 또 보조로서 해가지고 여기 앞에 달려있는 데서 보조로서 해서 같이 당겨줄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는 눈이니까 눈처럼 이 앞에 달려있으니까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립은 손이니까 손으로 잡아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립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뭐 골프 칠 때, 예? 테니스나 뭐 이거 할 때도 손으로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각배열, 이렇게 삼각배열, 이렇게 요람배열, 요람처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하죠. 요람배열이. 안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수평배열은 일자로 수평하는 거고 재밍 레이쇼는 요게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재밍 레이쇼고 이걸 보고 다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요걸 한번 보셔야지 나중에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쓰신다는 얘기죠. 인입장력 이런 거 생략하고 백텐션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초기에 걸리는 장력, 뭐 치각, 뭐 도통시험 이렇게 도통시험봉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겨주고요. 뭐 요거는 이제 관로 같은 거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수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전기도 할 때 쓰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옵셋, 공률 반경, 스네이크 부설 나왔죠? 장대 옵셋은 긴 거리에서 옵셋일 때 활락, 활락에는 뭐가 있다? 스토퍼 방식, 상단 고정 방식, 중간 고정 방식, 스프링 방식. 바로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뭐 입수각 뭐 이런 것들은 바닷속에다 깔 때, 예? 그런 각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크리트입니다. 크리트. 행거 위에 이렇게 잡아지는 부분. 이게 행거 위에 이렇게 올려지는 부분은 이제 클리트라고 얘기합니다. 클리트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얘는 여기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안 움직이겠죠. 클리트를 살짝 올려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관련 스페이서. 고정형 클리트 같은 게 고정하는 게 있죠. 이동형 클리트 같은 밑에 이렇게 일자로 된 위에다 얹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진동 방지형 클리트, 밀폐형 방지 트러프는 이렇게, 여기 방지 트러프입니다. 이렇게. 3, 4호 있고, 이렇게 방지. 불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냉각,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통로들을 넣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온도 측정, 뭐 전기 방식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폴리머 피레기, 부표는 뭐 아실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해저 케이블 6표 해가지고 어디로 지나갔다라는 부분을 설치를 해주는 거다. 그거고요. 난연성 시험 이것도 한 번 나왔었나요? 케이블 난연성 시험 한 번 나왔던가 그렇습니다만. 뭐 머레이루프법, 펄스레이더법 나머지 부분은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셨으면은 그림을 더 보시고 수식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선로정수하고 코로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